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은 심층 취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세 관련 내용 올려드렸을 때 구독자분이 200분이나 증가하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전세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전세에 관련된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러 왜 안 오는지, 전세 거래량은 우리를 속여왔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빡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분 때문에 빡침을 느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성구 전세가 보여주시는 부분 전세가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반 시세 대비 저렴하게 찍힙니다. 5%밖에 못 올려서요. 하락한 것 같이 찍혀요. 이 부분 있죠. 우리가 보는 전세가 보면 수성구 부분 많은 거래 있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제가 보통 브리핑할 때 하락했네요 이렇게 짚어드리는 부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물건도 간간히 싼 거 나오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통계에서 봤을 때 임대사업자 물량 항상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빼고요. 자, 이 부분을 빼고 설명하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요. 예, 전세가 전체 보시면 1억 이상씩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게 갱신 때문에 저렴하게 찍힌 건지 아니면 신규 거래가 저렴하게 찍힌 건지 이분도 아시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못할 거예요. 1억씩 들쭉날쭉해요. 이 부분 다시 월성동의 어떤 지역 보면 전세가가 전년 말에는 4억 5천까지 찍혔다가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인 걸 봤어요. 또 비슷한 층에 다른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전세가가 1억 하락했어요. 그 신규 거래인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갱신권 아니었어요. 갱신일 수도 있고 신규일 수도 있고 이 1억 변동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저 부분만 딱 편집해서 설명하시면 저런 거 보고 20% 하락했다고 설명하시면 남의 소중한 재산 가치에 오해가 생기겠죠. 저는 저 부분만 딱 편집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단 부분 전체를 캡처하고 하단 부분 전체를 캡처하고 이렇게 하지 특정 부분을 캡처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 부분, 영상 아랫부분 설명 부분에 클릭해 보시면은 그 참고하는 사이트, 돈보라는 사이트, 돈보.co.kr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남의 소중한 재산 가치에 오해가 생기겠죠. 저는 누구 재산 가치 폄하할 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하지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성구 전체 가격. 요거는 월별로 뽑아봤습니다. 월별로. 내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 한번 찾아봅니다. 이런 거 하락, 한 15% 하락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실제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는가요? 모르겠죠. 요거 한 10% 하락 이렇게 설명했고 요거 한 20% 하락 이렇게 설명했고 요거는 뭐 보합 수준 요거 1억 하락 요거 또 한 10% 정도 하락 거의 다 하락 거래잖아요. 이 월별로. 그러면 이거는 다 갱신 거래만 있는 건가요? 거의 다 갱신인가요? 수성구 지역? 이것도 1억 가까이 하락 이것도 1억 가까이 하락 이건 보합 수준. 자,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저분 말씀대로 이게 모두 갱신 거래라서 싸게 거래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 갱신 거래를 신고할 때는 이 거래량에는 잡혀요. 월별 거래량 한 1100건 정도 거래되는 거 아시죠? 이 1100건 거래량 중에서 실제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갱신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이게 거래량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수성구의 상당수 거래가 갱신 거래였다고 쳐봐요. 이 거래 한 절반 정도. 낙폭이 큰 애들만 골라보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수성구 월별 전세 계약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 100건이 갱신이다. 그럼 실제 이동은 100건밖에 안 돼요. 실제 이동이
100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월별로 200건씩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이동해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갱신거래가 거래량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저분 말씀 덕분에 아주 소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 실거래과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 이동하지 않더라도 갱신거래를 통해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생기면은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상단 부분에 아파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으로 들어가서 특정 여기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고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락거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찾아보니까 이 계약 구분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냥 하이픈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거래인지 갱신 거래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보 큰 것들 제가 줄줄이 찾아봤어요. 두 번째 수성동 3가 롯데캐슬 9억에서 3억 3천 요 거래가 나타나요. 층수 이게 잘못된 것도 간혹 나타나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억 5천에 거래 계약되었던 물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갱신인지 신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찾아봤습니다. 여기 찾아봤어요. 8억 9천이 7억 5천 거래된 것. 계약 구분 표시 안 나와 있죠? 그 다음 7억 3,500이 계약되었던 거. 8억 5천이 7억 3,500이 되었던 거.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여기 계약 구분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걸까요? 이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갱신이면 갱신, 신규면 신규라고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예, 몰랐으니까 예, 그러고 끊어서 재빨리 다시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서울이라는 곳에 서울 개포 우성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갱신, 옆으로 보이시죠? 기존 거래 금액이 10억 8천에서 11억 8천으로 오르면서 월세까지 붙었습니다. 이거 반전세 맞죠? 집값 오르면서 나타났던 현상. 그 다음 신규는 신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구 지역은 제가 많은 동네를 검색해 봤습니다. 수성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와요. 이 계약 구분이 안 나와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건지 제가 막 따져 물었어요. 왜 안 나오냐고 시스템에. 자기들은 그 부분만 입력 정보 들어오는 부분만 입력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깊은 빡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도대체 담당자가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국토교통부에 여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려고 통화를 한 대여섯 차례 계속 전화벨을 계속 울렸는데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요건 다음에 제가 다시 통화를 해보고 왜 실거래 시스템에 신규 갱신 거래가 안 나타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득은 있었죠. 갱신 거래를 동일하게 하면 신고되지 않는다. 갱신거래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를 한다. 이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까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갱신거래로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한다. 이 부분의 영향으로 눌러 앉아 살아도 거래량으로 잡힌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거래량들은 상당수 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12월달 940건 거래라고 현재까지 거래해요. 그러면 거래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막 1억씩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그 중에 생각보다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아요. 금액 떨어지게 거래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갱신거래다. 알겠습니다. 갱신거래. 그래서 전세가가 싼 거였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 이동은 없었다. 이거 중에서 떨어진 거 거래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하락 거래예요. 신고가 거래 많지 않아요. 하락 거래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3분의 2 정도가 갱신 거래라고 해버린다면 3분의 1 하면은 12월 달에 실제로 이사를 다닌 사람은 한 300집밖에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세가가 실제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 두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까 그 국토부 있죠? 국토부 그쪽으로 전화해서 왜 이거 신규 거래 갱신인지 아닌지 빨리 자료를 제대로 등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 보러 오는 사람 곧 있겠지 곧 있겠지. 기존 임차인이 집을 나간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분명히 이동 수요, 이동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던 거래량에는 상당수 허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동은 얼마나 적은 거야? 얼마나 적은 거야? 이분 덕분에 SR리님 덕분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다. 매물은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매물에도 호수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B라는 집을 전세를 줬다. A, B라는 집을 전세를 내놨는데 이게 전세 매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A도 전세로 내놔요. 그러면 실제 전세로 나갈 물건은 한 개예요. 근데 시장에 보이는 전세 매물은 A, B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세 매물 자체에도 허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가 전세가 한 개 나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이동이 많지 않은 부분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